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5년 1월 13일 오늘의 마감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좀 날이 많이 좀 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고 뭐 감기가 좀 많이 돌고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좀 확실히 해서 또 25년 뭐 주어점 출발 그리고 뭐 오늘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조정 스탠스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좀 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이 흐름 우리가 또 한번 기회로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지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제가 사실 금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 중 하나가 올해는 이제 막연하게 뭐 될 거다라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1월에 막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챙길 건 챙기면서 계속적으로 좀 쌓아갈 거 쌓아가고,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좀 보유하고 있던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라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도 하면서 그러한 좀 시기로 가야 된다라고 좀 무게를 두고, 특히나 이제 이번 지난주에 이제 조금씩 이제 CS도 이제 마감이 되고 CS 진행 동안에 좀 수급 나왔던 거나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끝물이고, 또 최근에 패턴이 이제 한 달을 이렇게 쭉 상승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강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 나오고, 그러니까 딱 1월 뭐 이제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일 보름 정도가 강했다라고 하면 보름 정도는 좀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고, 뭐 이 와중에 또 테마가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가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패턴은 좀 유효하면서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설날이라는 휴장을 우리가 막주를 거의 다 이제 없죠. 막주가 거의 다 이제 휴장으로 이제 영업일수가 확 줄어들긴 하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든 딱 전환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이 주식 거래일수로 봤을 때는 이제 반이 좀 지나간 시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고용지표, 시장에 영향력이 컸던 고용지표,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CPI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1월 말에 이제 FOMC까지 쭉 이제 매크로 장세에 대한 거에 준비를 우리는 좀 했었죠. 물론 뭐 이러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조정 없이 좀 책명 없이 좀 원웨이로 한 달만이라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어쨌든 1월 기분 분위기 좋았으니까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은 모든 투자자들이 그런 바램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걸 어느 정도 좀 준비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준비를 하는 것과,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나서 한 것과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대응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조정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거 영향이 충분하게 크니까, 그런 분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놨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전반적인 전체 사랑을 보고 나서 또 역시나 이제 종목단 업종별로 해서 또 테마적인 부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서 마감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뭐 시장 정리 이렇게 물론 뭐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좀 안내드리지만, 이러한 시장 마감 정리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기준 잡고 시장 전체를 바라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수년간 이 작업을 좀 뭐 작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숙제 같은 숙제 아닌 숙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 부분을, 어쨌든 본업이 있으면 이거를 다 확인하지 못하니까 꼭 한번 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코스피가 1%, 코스피 지금 보시면은 1%, 코스닥이 약 한 1.4%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1%,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1.35%. 이제 뭐 주요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 등 해가지고 다 뭐 좀 약세를 보여줬고, 미선물 증시도 좀 약세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딱 그거죠. 굿뉴스가 배드로 작용한 거죠. 굿이 이제 배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1월 15일 PPI랑 그다음에 CPI 이렇게 좀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매크로 장세 이어질 것 같고,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현물에서 총 약간 8,700억, 300억, 그다음에 선물도 그렇고, 자, 현물 선물 다 이제 매도세로 보여줬고 개인이 들어왔고, 지금 좀 신용이 조금 증가했어요. 그래도 뭐 부담되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요즘 뭐 증시 자금 한 52조 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 시중자가 올라와서 약간 30% 비올 때까지는 30% 30점 몇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로봇이 한 번 더 좀 강세를 보여줬고, 조선 쪽은 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조금 차익 매물을 잘 소화해주면서 갔고,
그다음에 기자재 쪽에서 제가 태강이라는 기업을 요게 아직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게 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원전도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고, 요건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우주도,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랑,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추가적인 이제 발사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 아무래도 오늘 이러한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 업종이 약세를 보이니까 테마단에서는 이게 참 빨리 진압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LA 쪽의 산불, LA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네 건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건물이 12,000여 채가 소실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냥 집계된 거고 피해 규모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쨌든 뭐 전력 설비 쪽, 뭐 재룡산업, 제일렉트릭 이런 게 좀 강세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또 재건주가 요 LA 화재발로 타면서, 특히나 이제 거푸집 쪽, 거푸집 데크, 목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이건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덕신 EPC 이런 부분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쨌든 조금 LA 그 화재 관련된 걸로 테마로 좀 이어졌다. 근데 뭐 근데 이게 뭐 이게 길게 가기보다는 지금 주도 업종에서 매크로 장세에서 저 종목 장세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일단 수급주 관점에서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한 번 더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참 투자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맞나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좀 시장 자금이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전체 흐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테마 특징은 어쨌든 원전 강세, 산불, 목재, 데크,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이제 코인 쪽에서도 저 현물 쪽 같이 하죠. 리플이 주말에 뭐 자산화라든지 어쨌든 뭐 트럼프 취임식 때 그 지금 SEC 그 소송 관련된 게 지금 완전히 좀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한 번 더 반영되면서 흔들팔건 해가지고 약 한 300% 정도 현물 매수가 대비해서 이렇게 좀 잡아놓은 거 대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종별로 주도 업종 일단 바이오 먼저 좀 볼게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봉이 좀 약세로 출발하지만 오선에서 2,400선, 2,500 다시 이탈했네요. 코스피는. 그래서 강세를 보였다가 돌림에 한 2,460선, 코스피 2,460선 지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700선 한번 이탈. 내일 한번 이탈될 흐름 나올 것 같은데, 이탈되더라도 700선 정도에서 지켜주는지 그거랑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 장세니까 종목 단으로 볼게요. 일단 바이오가 역시나 자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실 지난주에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수치라고 봐요. 더 빠질 수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좀 확인됐던 거고, 물론 뭐 30만 원 지켜주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바닥은 잡혔고, 한 번 더 30 언더에서 흐름 나올 때 우리가 어쨌든 보유자 영역 관점에서 좀 더 물량을 어떻게 또 컨트롤 해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남는 부분으로 한번 대응을 하는 거로 좀 무게를 두고 나서 어쨌든 한 번만 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JP 모건이 시작이 되죠. 13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또 초청받아서 알터진이 진행되었고, 또 2월에 사실 오늘 유한양이 막판에 튀었는데, 2월에 그 PDUFA 관련된 그 심석심사 그 승인을 받으면서 결과가 조금 더 이제 빨리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리브리반트 SC 제형인데, 거기서 또 좋은 결과 나와주면 결국에는 이 SC가 이런 부분도 해결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깔리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딱 두 곳만 있죠. 할로다임이랑 알테오젠인데,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는 알테오젠의 수급이 좀 더 파급력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금리는 지금 사실 어제 고용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4.7 넘어서면서 좀 오버슈팅 영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올해는 25년에는 좀 생각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노멀이 뭐냐? 그러니까 새로 이미 지금 높은 금리 수준, 그다음에 높은 물가,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죠? 지금 환율까지도. 그러니까 요게 다
높고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가 적응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에 좀 받아들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여기서는 우리의 이 월급은 그대로라는 게 조금 그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가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좀 이전보다는 좀 제한될 거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알테오전 이렇게 보고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어쨌든 12만 원은 이탈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면서 요건 물량 소화를 해주는 모습인데 자 이것도 지금 이번에 JP 모건에서 ADC가 또 늘 결합 그런 링커 쪽에서는 ADC가 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준성 상단, 빨간색 보이죠? 기준성 상단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우리가 지켜줘서 돌려서 이렇게 다시 가느냐에 대한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탈한다고 해도 11만 선에서 지켜준다고 하면서 다 오히려 물량을 좀 더 잡아가면서 돌림을 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면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1월 20일이고 사실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원하는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본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위치해 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 환율도 너무 강달러 확률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을 늘 어떻게 보면 취임과 동시에 좀 더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도 막판에는 또 플러스 전환해서 마감을 했지만 시간이 좀 빠졌네요. 그때도 빨간색 요거 제가 이게 빨간색이 기준선 상단이라고 해서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의 이 전반적인 흐름에 좀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요. 여러 가지 좀 착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좀 더 여기 상단을 돌파해 놓은 거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실히 상승에 대한 무게를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무게를 벗고 오히려 여기가 돌파 후에 지지를 받으면은 강력 지지대로 작용되면서 다시 돌림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거 하얀 선의 240선은 장기 추세선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위에서 논다라고 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 바닥 찍고 이탈 안 하면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추세선은 이어지고 있다. 주봉 월봉상 보면 쭉 상방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이 적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한양행 오늘 제가 유한양행을 관련돼서 현 시점에서 한 번 더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텐데 제가 4주 전 12월 초에 이 바닥권에서 흘러갈 때 12만원 언더에서 이건 잡아가면 되겠다 이제 바닥은 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진행하면서 한 번 더 꿍 하고 쪘던 게 뭡니까 바로 CRL 관련된 이제 보고서에서 좀 문제 지적받았다. 근데 이게 사실 제조함에 있어서 문제여서 그거는 바로 수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 이게 임상에 대해서 이게 태클 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거 지금 유한양이 여기서 좀 흐름 나오는 거는 오늘 또 리브리반트 병용용법이지 국내에서도 허가가 나왔다는 거죠. 미국, 유럽 이어서 국내에서도 허가가 나왔다는 거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좀 잡아가고 있어요. 수급도 최근에 이탈되지 않았고 특히나 여기도 OS 생존도 확 늘려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어떤 거 대비? 타그리수 대비. 지금 비소세포성 폐암이라는 게 지금 그 렉라자가 레이저팀 렉라자가 3세대고 지금 2세대가 타그리소예요. 타그리소가 어디냐? 아스트라제네카 해가지고 타그리소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어쨌든 1차 치료제랑 이렇게 다 쓰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거를 이제 대항마로 이제 이렇게 렉라자가 타그리스 대항마로 렉라자가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타그리스보다 더 월등한 이제 결과치를 잡아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처방 건수가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거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무게를 들고 볼 수 있죠. 물론 다만 이제 북미거리라는 이런데 좀 판권의 기술 수출함에 있어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게 국산 최초 항암 신약이 이렇게 출시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고 K바이오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자리를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유한양행은 제도 오랜 기간 정말 많은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지만 일단 그
국내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구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유한양행 따로 다룰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선 상단 돌파 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일단 여기가 지금 강력 저항대가 지금 저항 매물이 요 구간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소화를 해 나가고 있고, 14만 원 아니 14만 원에 안착해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플로에 봤을 때는 이제 13만 원 위에서만 이렇게 자리 잡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2월에 충분히 기대를 갖고 추가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유한양행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잡아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치한지 여전히 관망하고, 이제 아무래도 1월에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 좀 한번 살펴보죠. 차익 매물이 좀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어라인 쪽 볼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근데 여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격 맞춰놓고 보면은 여기 기준선 상단에서 여기만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자리 지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재차 20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완전 안착되고 나서 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사실 원래 10만 원 단에서 장기 추세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좀 저거 자리를 잡아가든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좀 이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거 11선에 대해서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어때 10만 원 위에서 여기만 이제 이격 맞춰놓고 이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준다고 다시 한번 11만 원 안착 후에 12만 원 돌파 트라이 하는 흐름 나타날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시즌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아마 또 한미반도체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테크닉은 당장은 뭐 약간 실적은 조금 더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을 텐데, 다만 여기 수급에서 봤을 때는 요 지금 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나가고 있으면서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해 놓은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44,000원 선에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지켜주고 여기서 좀 자리를 잡아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5만 원 돌파하는 트라이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PSK 홀딩스 역시나 가격대로 봤을 때는 한 44,800원, 한 44,000원 선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재차에서 물량 소화하고 나서 5만 원 트라이인데, 특히나 PSK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3분기 때 이연되는 게 이제 4분기로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걸 한번 우리가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사실 게임 체인저 역할로 자리 잡아요. 어떻게 보면 2025년 제가 CES에서는 2025 CES에서 가장 컸던 건 바로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AI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던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글라스 기판. 그래서 요거는 SKC가 어쨌든 가장 빠르고 현지 생산도 가능하고 보조금도 뭐 부여받았기 때문에, 보조금도 이제 수령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안 빠졌으니까 이격 맞춰서 사실 요 장대를 안 깼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한 요 정도 선에서 15만 원 이탈하고 나서 요 정도에서 14만 원, 한 14만 중간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재차 이렇게 돌림 흐름으로 추세를 찾고 가는 부분, 아니면 혹시라도 14만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그쵸, 눌림을 공략해볼 만하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쵸. 그래서 SKC가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열을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어쨌든 필수고, 미세배로 이런 거 부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LG이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요거를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LG이노텍에서는 특히나 그랬죠. 삼성전기도 그렇고 다 따라가는 구조니까. 그래서 SKC랑 필옵틱스 이렇게 딱 장비 쪽으로는 두 개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서 조정 기간이니까 조정 기간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은 분명히 여기 또 먹거리가 존재한다. 왜냐면 이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요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잘 타이밍 잡아서, 지금 페롭틱스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우리가 1월에 참 많은 그 기쁨을 좀 가져다 주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업 쪽은 좀 추세가 계속 탔는데 조금 사실 고점 영역이어서
조금 불안해서 요거는 일단 보유자 영역으로 보죠. 이거는 좀 보유자 영역으로 좀 추세 정도만 보고 혹시라도 만약에 좀 많이 눌렸을 때 그때 한 번씩 진입하는 거 보고 지금 이제 전기 전력에서는 좀 이제 스몰캡 애들이 많이 갔어요. 보시면은 어딨냐? 세명전기는 이게 공급 계약 나오면서 이제 자기 뭐 이제 상한가로 간 거고 LA 산불 관련된 게 재룡산업이랑 뭐 제일일렉트닉이 있었죠. 다만 이제 전기 전력이 요거에 대한 건데 추세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LS 일렉트닉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트라이 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추세 잘 타고 있고 잘 만들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지금 여기 아마 조정 받아도 17만 원대면은 17만 원대면 무조건 좀 한 번 더 물량을 좀 잡아가는 분으로 보고 그래서 요렇게 강원전선도 추세 잘 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추세를 좀 이게 만들어 놓고 좀 타고 있는 거를 좀 주도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HD연del링은 조금 눌림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준선 상단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시간에서도 다시 돌려놨죠. 여기 위로 돌려놓은 거죠. 39만 2천원이면은 이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좀 중심이 되는 거 우리가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사체라든지 우주항공 쪽 보면 우주항공은 지금 HVM이 가장 윗단에서는 괜찮아요. HVM의 기준선 상단 잡아놓고 나서 좀 탄력적인 흐름 나타나는데 근데 물론 뭐 하방에 대해서 여기서 좀 쭉 빠지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에 들어온 거 잘 잡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세트레가인 요렇게 세트레가인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은 발사체 좀 바닥 잘 잡고 있는 이노스페이스 기준선 상단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2,000원에까지에 대한 뷰를 좀 갖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BM은 좀 여기서 자체 발사체가 좀 지연되면서 여기서 급하게 좀 하락세가 나오긴 했는데 요 정도에서 하락세가 나온 거죠. 여기서 아예 그 바닥을 더 확인해주는 그런 구간을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물매물 다 소화하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좀 더 견고하게 다져놨다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일정 기대감 그런 게 반영되면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노스페이스 같은 거도 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좀 잡아갈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탄소 포집 이런 것도 유니드 이런 것도 이게 기준선 이게 장기 추세선만 좀 돌파해 놓으면은 지금 윗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지금 탄소 포집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니드는 좀 다시 한번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좀 이게 돌파 전에 잡아놓고 좀 돌파 흐름 보고 못하면 또 팔고 돌파 전에 좀 잡아놓고 좀 안 되시면 그 팔고 해서 그 리스크 관리를 같이 동반하면서 짜잘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왜냐면 여기 돌파하면 좀 더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봤고 근데 네 그러면 산불 관련된 거를 한번 봐드리면은 재건 쪽이죠. 근데 SY 스틸텍이 원래 강했지만 SY가 좀 이번에 치고 간 게 그더 거푸집이랑 이런 데크 쪽에 보면은 SY 스틸텍의 최대 주주가 SY인데 SY가 SY 스틸텍의 주식을 좀 팔았어요. 그렇죠? 지분을 좀 줄였는데 그로 인해서 확실히 SY 스틸텍이 좀 약해졌어요. 대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전진건설 로봇이 좀 많이 치고 나왔죠. 콘크리트 펌프카인데 얘가 좀 LA 산불 관련된 걸로 좀 붙었고 어쨌든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도 좀 엮어서 사실 이렇게 좀 간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크로 장세에 앞서서 늘 시장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물론 기본적인 분석은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돈의 쓰임을 봤을 때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하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파급력이 그 힘이 응축된 게 커서 더 강하게 갈 수 있고 보다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실 매일 호가를 우리가 좀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호가를 못 가. 저도 역시나 여러분께 막 뭐 브리핑하고 사실 이전에 막 다른 것들을 막 많이 뭐 제가 여기서 뭐 전달받아서 막 뭐지 다른 쪽에서 진행될 거가 지금 체크를 해서 안내 드리려고 하면은 어쨌든 저도 뭐 소속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효과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 종목 단세는 특히나 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좀 잡아갈 테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요게 좀 분봉 이런 것까지 다 미세하게 체크하면서 제가 안내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같이 좀 안내 드릴 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올해 한 발 더 나아감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뭐 이건산업 그리고 원래 금강고 이런 것도 모듈형 제가 모듈형 주택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덕신 PC가 시간에 다시 상한가로 갔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재건으로 수급 들어왔다가 안 빠졌죠. 안 빠졌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전 수급에서는 훨씬 더 세게 들어왔죠. 세게 들었는데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돌렸잖아요. 저가 높여놨고. 그러니까 뭐라도 엮어서 붙일 건데 고개 딱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급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미세하게 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여기 돌렸죠. 저가 높이고. 60분봉이나 이렇게 항시 우리 수급주를 관점할 때는 이런 걸 보여야 되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늘 이렇게 영상에서 필요한 거는 따로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매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건 좀 모아서 한번 어떤 컨텐츠로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저도 어쨌든 지금 원테이크로 찍어서 컷 편집이라도 좀 해서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더 되면은 그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해서 진행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께 조금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렇게까지 최대한 제가 편집 없이라도 원테이크로 그다음에 실수 없이 좀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좀 더 노력해 나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장 마감 정리 좀 하도록 하고 자 끝으로 보면은 어쨌든 주도업종 반등에 따른 몸집 키우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어쨌든 트레이딩 지속하지만 주도업종에 중심을 두고 전략적으로 이제 매크로 장세 변화를 예상하고 대응했기에 지금의 흐름은 또 충분히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 중심 잘 잡고 25년 크게 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일지 잘 판단하면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히나 리스크 관리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고 나서 또 모든 것도 확인하고 재진입하든 복수라든 그렇게 좀 진행하면서 막힘없는 좀 투자를 좀 해 나가는 게 또 목표이고 그거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좀 진행하기 위해서 좀 잡아갈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자의 우리의 투자남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리 영상 아니고 또 우리 스터디해야 될 부분도 같이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